2026년도 주거급여가 발표가 되면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2026년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식과 주거급여 액수를 설명드리고 추가로 2026년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주변에 공유 한번 해주시고요. 2026년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급액 책정 공식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 텐데요. 핵심은 내가 실제로 내는 월세에서 내 소득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뺀 금액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2026년 주거급여 지급액 책정 공식은 실제 월세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이 매월 지급되는 주거급여액입니다. 이 공식을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핵심 개념 첫 번째는 소득 인정액인데요.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가구의 월소득과 모든 재산, 금융, 부동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입니다. 따라서 2026년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주거급여는 1인 가구 약 123만 원, 2인 가구 약 201만 원, 3인 가구 약 257만 원, 4인 가구 311만 원이 기준이 되는데요. 월 단위 소득, 재산 등 환산 기준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핵심 개념 두 번째는 기준 임대료인데요. 쉽게 말해 정부가 정한 월세 지원 한도액입니다. 실제 월세가 이 금액보다 높아도 주거급여는 기준 임대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26년 지원 기준 임대료를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주거급여의 경우 올해 급지별, 가구별 지급액이 4%에서 최대 11% 인상이 되었는데요. 1급지인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36만 9천 원, 4인 가구 최대 57만 1천 원, 2급지인 경기 인천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30만 원, 4인 가구 최대 46만 3천 원, 3급지인 광역시, 세종 특례시 등은 1인 가구 최대 24만 7천 원, 4인 가구 최대 38만 1천 원을 받고요. 그 외 4급지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21만 2천 원, 4인 가구 최대 32만 9천 원을 받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최대 지급액으로 본인의 소득 기준액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월세가 높더라도 주거급여는 현재 표에 보이는 이 금액 내에서만 지원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핵심 개념 세 번째는 자기부담분, 즉 내가 내야 할 돈 계산법입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인데요. 생계급여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적다면 이 자기부담분은 생기지 않지만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많다면 자기부담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약 82만 원인데요. 만약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보다 적거나 같으면 자기부담분은 0원이 됩니다. 하지만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82만 원보다 높으면 자기부담분을 제외하고 주거급여가 지급되는데요. 따라서 이렇게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다면 자기부담분을 내야 하는데 자기부담분 계산 공식은 본인의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차감한 상태에서 30%를 곱한 개념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A씨의 실제 월세는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A씨의 소득 인정액 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거급여 자격 기준에서는 A씨의 소득 인정액은 100만 원이므로 1인 가구 주거급여 선정 기준 123만 원보다 낮으므로 자격 충족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분을 계산해 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자기부담분은 내가 내야 할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부담분 계산은 이렇습니다. A씨의 100만 원에서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약 82만 원을 빼고 30%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대략 5만 8,300원이 나오는데요. 지원 가능 금액을 계산하면 실제 월세 40만 원이 기준 임대료 36만 9천 원보다 높으므로 기준 임대료 36만 9천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빼면 A씨는 주거급여를 매월 약 31만 5천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보증금 또한 월세로 환산하는 공식을 적용해 주거급여가 조금 더 지급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보증금을 연사 %의 이율로 계산해서 월세처럼 취급합니다. 이것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이라고 하는데요. 계산 공식은
보증금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을 해서 이 금액을 월세에 더하는 것이죠. 즉, 기존 월세에 보증금 월세 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최종 월세로 보고 주거급여를 이 금액에 감안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시로 화면을 보시면요. 보증금이 없는 경우와 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 있는 경우와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보증금이 1,00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약 33만 원으로 취급하고요. 최종 주거급여 지급액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약 3만 3천 원 정도 더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금액 또한 주거급여 지급액 한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보증금 또는 월세 및 자기부담분에 따라 주거급여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주거급여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지급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자가가구 수선유지 급여를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하는데요. 보수 범위는 경중, 대보수로 나뉘고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지급합니다. 경보수는 590만 원을 3년 주기로 지급하고요. 중보수는 1,095만 원을 5년 주기로 지급합니다. 대보수는 1,601만 원을 7년 주기로 지급합니다. 주택을 보유하신 경우 이렇게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6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이번에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정리를 해주었는데요.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부모, 자녀 등 일촌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데요. 단,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고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생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데요.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료급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충족해야 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식을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셔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관련 내용은 없었는데요. 향후 기준 폐지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면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공약이긴 하지만 사실 쉬운 공약은 아니기에 좀 지켜보셔야 할 듯하고요. 의료급여의 경우 폐지 대신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긴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트렌드 라디오 좋아요, 구독, 주변에 공유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